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위원님과 함께 또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위아가 8% 이상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또 7만 5천 원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현대위아는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네,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당연하다라고 보통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뭐 자체 모멘텀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은.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관세 소급 그 재료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지금 좀 약간 주가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비스랑 현대위아 주가가 상당히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위아 주가가 단연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에서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면 포드로부터 이제 Q1 어워드 인증을 획득을 했다. 일단 포드 쪽에 어떤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부품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사실 이거 갖고 현대위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현대위아를 보는 시선이 과거에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 캡티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기업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포드 쪽, 이제 외산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그 쉐어율이 좀 약간 그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대 위아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재료는 굉장히 좀 핫한 재료죠. 좀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을 텐데 하나는 방산이고 하나는 이제 로봇인데 사실 현대위아가 방산 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현대위아 주주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딱히 모르시죠. 원래는 K2 이제 전차죠. K9 자주포 한화에서 만드는 현대로톰의 K2 한화의 K9 자주포의 포신이 있죠. 이렇게 길게 포가 나가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 현대위아인데 네. 방산 때 너무 이 방산 모멘텀을 못 탔어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에서 만드는 이제 탱크처럼 큰 자주포가 아니라 자동차 위에 이제 자주포가 얹혀져 있는 작은 이제 경량화 자주포 관련돼서 현대위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방산 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현대위아 그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쪽도 요즘에 액추에이터 들어가기만 하면 급등이긴 한데 아직은 액추에이터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보통 이제 물류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 같은 넓은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물류를 해주는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때 주차 로봇이라고 해갖고 자동차가 이제 운전자가 내리면 밑에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띄워서 주차를 하고 이제 다시 파킹을 하고 다시 빼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쁘지 않은 실적이고 이제 내년에 26년도에 멕시코 그다음에 러시아 쪽 엔진 공장 다시 가동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수급이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선이 23년도 그다음에 24년도에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실패를 했던 가격대인데 정확히 한 6만 7천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대를 최근에 돌파를 하고 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주봉상에서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지지 테스트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재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측 하단 보면은 사실 어떤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할 때 가장 좀 신뢰감이 드는 것은 뭐 주가가 돌파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량이 같이 실리면서 이 주가가 돌파할 때는 상당히 좀 신뢰감이 높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하면 오늘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좋았고 외국인 수급이 약간 좀 매도였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동시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윗방에 충분히 열어놓고 봐도 될 만한 재료들을 둘을 겸비한 현대위아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부문 그리고 로봇 부문 등의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잘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동원산업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 초반에 급등세 좀 눈에 띄었는데 현재는 좀 상승분 반납을 하면서 2에서 3%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고속터미널 재개발 관련 이슈, 수혜주로 또 묶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이슈를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동원산업 주주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 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고터라고 표현하는 고속터미널 지분율을 보면 뭐 대부분은 사실 신세계 쪽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천일이 갖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동원이 가장 많은데 사실 동양보다도 동원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의 안 움직였죠. 오늘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모멘텀이 있긴 한데 두 번째 모멘텀을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터 관련돼서는 고속터미널 관련돼서는 이제 시장에서 동원산업은 그냥 뭐 약간 소외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원 로엑스가 11% 갖고 있는데 동원 로엑스 물류의 기업이죠. 그 동원 산업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예외를 두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동원 산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HMM 인수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그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 HMM을 살려고 했던 회사들이 이제 지금 다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HMM을 살려고 했던 기업 세 기업 정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동원산업, 그 다음에 SN 그룹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SN 말고 SN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하림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동양, 요 SN 그룹 3파전이 이제 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동원그룹이 실질적으로 이제 HMM을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원그룹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안 되죠. 근데 HMM 시가총액이 거의 20조입니다. 10배의 몸값인데 동원산업이 왜 이걸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이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23년도에 하림이랑 사실 뭐 소위 쉬운 표현을 붙었었죠. 하림이랑 이제 이 동원산업이랑 HMM 인수를 위해서 이제 2파전이었었는데 동원산업이 6조 2천억을 써냈고 하림이 컨소시엄이죠. 6조 4천억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차이로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하림 컨소시엄도 HMM 인수를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살려고 이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원그룹이 왜 HMM을 살려고 하냐? 동원그룹이 원래 기본이 부산입니다. 부산.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듯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혹은 뭐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부산 쪽에 기반을 둔 동원산업이 상당히 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MM이 과거에 나왔던 매물보다 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어떤 산업은행 보유 지분이 6조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것과 그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거 두 개 합치면 13조 원이거든요. 13조 원이면 사실 동원산업이 들이댈 수 있는 규모는 아닌데 지금 해양진흥공사는 지분을 매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6조 한 4천억 정도 지분만 동원은행 산업이 사면 과거에 동원을 했던 자금만 다시 동원을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동원산업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랑 2파전이 좀 예상이 되는데 해운협회장이 이제 포스코 쪽에 좀 공문을 하나 보냈죠. 니네 HMM 인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네. 동원산업이 자금만 좀 조달한다라고 하면 사실 인수를 해서 기업적으로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류 쪽으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럴 때는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쪽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움직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고터 때문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높고 거래량 상당히 좀 많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당분간은 주가가 좀 약간 무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HM의 민수와 관련돼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원산업의 자금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조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장 큰 재료는 HM의 인수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원산업 오늘 좀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또 핫하게 움직이는 이슈 HMM 관련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좋은 종목 알려주고 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와주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또 살펴볼까요? 네, 오늘 바닥권에서 막 좀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어떤 실적과 주가 두 개 모두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한섬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한섬 어떤 브랜드인지는 다들 아시죠? 타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좀 비싼 브랜드죠. 이제 로드샵도 없고 백화점에서만 파는 브랜드이긴 한데 최근에 한세실업, 영화무역 이런 이제 옷을 만드는 OEM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죠. 물론 브랜드를 하는 한섬과 이런 OEM 기업들의 어떤 결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류 관련된 기업을 하나 정도는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 소비 지출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왜 가계 소비 지출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냐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계에서 이 현금을 쓸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출을 많이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자산 효과 개선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실적을 한번 보면 4분기, 이제 3분기 실적은 지나가는 실적이고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 1월 달이나 2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출은 4,45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59억. 이제 이런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3%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26년도에 이 4분기 좋아지고 있는 4분기 실적이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한섬이 이제 꽤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자체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이제 시장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잠깐 보면서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자, 빨간색 선 외국인이 정말 몇 년째 팔고 있습니다. 한섬 최고 고점이었을 때가 21년도에 5만 원 정도 최고 고점이었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한 4년째 계속 팔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베어링 자산 운용이에요. 베어링 자산 운용이 한때는 한섬 공시를 보면 전제 공시 들어가서 보면은 한 9%인가요? 까지인가요? 이제 한섬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지분 구조 변화 공시가 나와서 뭐가 또 바뀌었나라고 보면 이 베어링 자산이 계속 한섬 주식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이 베어링 자산 운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저평가된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이제 베어링 자산 운용의 특징인데 한섬 주식을 좀 줄인다라는 것은 한섬이 앞으로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좀 실적이 과거처럼 연간 1,000억 이상 버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략적인 차이는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마침 최근에 기관 수급은 좋았는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못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섬 치고는 상당히 강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에 좀 좋았던 기관 수급도 받쳐주는 모습 바닥권에서 주가 차트와 어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손색이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최근에 의료 관련주들도 이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한섬도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서 대주주가 있는 현대 계열이죠. 현대랑 국민연금이 1대 2대 주주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실적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과거에 뭐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가 오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2만 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뭐 16,500원 정도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2만 원, 손절 가격은 15,500원으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로 한섬 살펴봤습니다. 내년 실적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